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익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레스닝 민지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볼 토익 총평 말고도 더 많은 자료와 또 무료 강의들이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있으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커스 영어 사이트 가셔서 오늘처럼 불난이도 헬시들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파트 1 쉽지 않았죠. 발음 놀라운 분이 계셨죠, 여러분. 그 영국 여성이 계세요. 그녀가 아주 놀라운 발음으로 해줘서 깜짝 놀랐던 어려운 발음이 있었어요. 특히 좀 까다로운 발음과 또 함정선지들이 우리가 잠깐 방심을 하면은 하고 헷갈리는 함정선지들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파트 1 좀 쉽지 않았고 파트 3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약간 파트 2, 우리 질의 응답하는 파트에서 비교적 천천히 성우들이 읽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파트 3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우리 왜 뭐 개구리가 이렇게 피부로 숨 쉰다 그래서 이분들도 피부로 숨을 쉬면서 말할 땐 숨을 안 쉬고 엄청 빨리 말을 해서 좀 쉽지 않았던 파트 3 속도 따라가기가 힘들었고요. 또 제 표현. 우리 보통 파트 3 첫 번째 페이지의 네 세트는 대부분 고지고대로 주면서 쉽게 주는데 한마디라도 방송에서 들렸던 거랑 선지에 써 있는 걸 조금이라도 바꿔서 주면서 계속 우리가 듣는 거 그리고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아주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거의 문제의 절반 이상이 재표현되면서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함정선지가 대박적으로 내가 귀에 쏙 들렸는데 눈에 쏙 보여. 완전 가고 싶은데 완전 오답. 한마디 때문에 오답 만드는 함정선지가 굉장히 어려웠네요. 그래서 오늘 파트 1과 파트 3 난이도 불이었다. 화르륵 타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완전 고통받았죠. 네, 여러분, 토익이 절대평가, 내가 무조건 틀렸으면 무조건 점수가 까이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떤 시험, 뭐 어려운 시험, 오늘처럼 어려운 시험이든 아니면 좀 쉬운 시험이든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이제 실력이어야 되니까 오늘처럼 어려우면 오히려 점수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이제 오늘 못 봤다고 어려웠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점수 나오는 날까지 총평 보면서 잘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총평 엄청 알차게 잘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자, 우리 파트 1 논란 문제 바로 시작하면서요. Door vs. doorway 보려고 합니다. 문이랑 문길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진이랑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읽어볼게요. A woman is standing in front of a door.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a woman is standing in a doorway. 그리고 여자가 doorway에 서 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진을 묘사할 때 절대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doorway 하고 붙으면 여기가 이런 뭐 찬장 문이 절대 아니라 우리 출입구를 doorway라고 해주네요. 여기는 무슨 출입구가 아니죠. 이렇게 식기 놓는 식기장은 doorway라고 절대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라던가 마찬가지 냉장고 문은 refrigerator door라고 해줘야지 거기 보고 doorway 출입구라고는 해줄 수가 없겠죠. 버려주시고 파트 1에서 꼭 door랑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주방 사진들은 파트 1이 좋아라 하는 곳인데 우리 조금 더 볼게요. 주방 사진에서 어휘 2개만 더 챙겨보려고 하려는데 우리 이런 식기장을 뭐라고 하냐면 컵 놓는 보드라고 해가지고 찬장, 컵 놓는 보드. 근데 여러분 요거 발음을 컵 보드 이렇게 발음을 안 해주고요. 발음이 비슷하죠. 컵 보드 하고 이거 말 움직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주냐면 cupboards 하고 앞에 P는 뺍니다. cupboards 하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커버?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cupboards 찬장이구나. 파트 1이 좋아하는 어휘로 꼭 기억해 주시고 가주시고 여기 밑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데 조리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작은 오븐 같은 것도 놓고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counter 혹은 countertop 하고 얘기를 해주네요. 우리가 counter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듯이 계산대, 그래서 카운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런 말 한국어로도 잘 하죠. 근데 우리가 약간 높은 작업대, 조리대 이런 데는 다 counter, countertop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혹은 주방에 있는 곳이니까 kitchen counter.
미국 액센트는 여러분 T 발음을 세게 안 해줘요. N이랑 있을 땐. 그래서 kitchen counter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kitchen counter.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논란 문제 door, doorway랑 주방 우리 다 어휘들 좀 더 봤고요. 우리 doorway 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필수 part 1 필수 단어가 driveway가 있습니다. 우리가 driveway 들었을 때 차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엄청 함정에 잘 빠질 수가 있는데 driveway 하니까 차 진입로. 우리 왜 주차장에 그 차단기 있고 번호판 찍히고 들어가는 거기 있죠? 아니면 빌딩 바로 앞에 이제 빌딩의 큰 게이트 지나서 빌딩 바로 앞에 있는 곳을 driveway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 진입로 driveway 해주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란 문제. 오늘의 화르륵 난이도처럼 논란이 화르륵 일고 있는 불타고 있는 진행과 완료 오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진은 저희 해커스 교재 천재 교재에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 선지도 여기 천재 교재에 요 해당 문제의 선지 A, B 두 선지를 들어볼 건데 듣고 한번 정답을 골라보세요. A부터. A, A crew member is painting lines on the road. B, Windows are being installed in a vehicle. 자, 여러분 이렇게 A랑 B가 나오면 정답은 없죠. 그래서 여기 이런 사진을 줘놓고는 A crew member is painting 하고 지금 칠하고 있는 중, 사람 주어가 칠하고 있는 중 절대 안 되겠고 B, windows are being installed in a vehicle. 잠깐 여러분 정신 놓으면 창문도 있고 설치도 돼 있고 차들도 있네. 차에 창문이 설치돼 있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being이 무슨 뜻이니까 현재 진행인데 어떤 진행? 수동태, 그죠? 지금 설치되어지고 있는 중 하고 주어에 동작이 가해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Windows are being installed 하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되고 있는 중은 오답으로, 여기 사진에서는 두 선지다 오답이겠죠.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사람이 주어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능동,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그죠? 창문들이 설치된다라고 얘기하는 당하는 거 뭐라고 해줘요? 수동. 인데 요거 각각 수동 능동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서 이거 좀 복잡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보면서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보시면 A가 some lines are being installed. 여러분 발음이 어떻게 들릴 거예요? some lines are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한국어로 쓰면 자 정도가 되겠죠. Some lines are being painted. 지금 페인트 당하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할 때는 the being 하고 being을 강조를 해줄 겁니다. 여기 실제로 상호가 being은 강조를 하면서 읽어요. 빈과 다르게. 그 다음에 B는 workers installing 정도가 되겠죠. 이제 차의 창문들이 설치되고 있다를 능동으로 바꿔보자면.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요런 사진에서는 오답이 되는 선지들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볼게요. 여기 페인트가 돼 있잖아요. 여기 완료가 돼 있잖아요. 현재 찍혔을 때 완료가 돼 있죠.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 우리 뭐 어떻게 시작하죠? 그냥 pp랑 상관없이 그죠? have pp는 이제 수동태랑 상관없는 시제서 시제 그렇게 다 완료돼 있다 하고 싶은 현재 완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는 some lines are 하고 넘어가지 않고 some lines have been 하고 넘어갈게요. have been 하고 발음 안 해주고요. some lines have been painted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인들이 페인트 되었다. 얘도 수동태는 뒤에는 마찬가지인데 lines have been painted. 그래서 여러분 얘가 지금 being이라고 얘기해줬는지 have been 하면서 강세를 안 넣고 lines have been R이면 lines are 넘어갈걸 lines have been 해줬는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정도 사진에서 여러분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는 이제 driveway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street에 차가 서 있다 이 정도로 묘사를 해주면 더 정확하겠고 여기 뒤에 아마도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뒤에 사람 걷는 길이 있겠죠. 우리 사람 걷는 길 보도 해가지고 뭐라고 해주냐면 walkway 해준단 말이죠. walkway 보여요? 아마도 있겠지? 난 내 마음속엔 보여. 이러면 여러분 우리 파트 1의 목표는 가장 객관적인 묘사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사람 걷는 길이 있겠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왠지 뭐 물건들이 있겠지? 이러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소설을. 그래서 우리 가장 객관적인 묘사로 가주셔야지 뭐 뒤에 아마도 잘 보이진 않지만 왠지 있을 것 같아. 이런 애들은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removing versus removing 같은 게 아니라 뒤에 removing 목적어 from 하고 얘기해 주는 거네요. 여러분 remove 하면은 첫 번째 뜻으로 뭐가 생각나세요? remove 하니까 우리 네일 리무버 이런 말도 하죠. 제거하다, 없애다. 맞아요. 이런 뜻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파트 1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로 옷을 벗는다 했을 때도 remove 해주네요. 꼭 이렇게 옷 아니어도요. removing glasses, 안경을 벗고 있는 중, removing backpack, 백팩을 벗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착용하고 있던 걸 벗고 있을 때도 removing, 무슨 removing 하다 해서 없애고 있는 중, 마술사가 없애고 있는 중,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removing 목적어를 from 하니까 그 목적어를 움직이다, 아니면 거기서 옮기고 빼고 있다. 예를 들어 선반 같은 데서 물건을 빼고 있으면 removing an item from a shelf. 선반에서 removing an item, 아이템을 빼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없애는 중? 이러면 조금 말이 이상해지고 removing 목자가 from 하니까 그냥 옮기다, moving처럼요. moving. 옮기고 그걸 빼고 있다. 이런 말을 표현해 줄 수도 쓸 수 있다. 라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처럼 어려운 파트 1을 다 마치고 싶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핵심. 절대 파트 1은 여러분 정답 고르는 파트가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A, B, C, D 선지를 네 문장을 싹 다 듣고 정답을 고르겠어. 이러면은 좋죠. 좋은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어려운 특히나 선지일수록 우리가 오답 버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답인지 아닌지 정답 여부를 각 선지에서 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할 수 있지만 오답인지 아닌지는 한마디라도 들어도 우리가 이건 오답 선지라고 버릴 수는 있거든요. 버리다 보니까 남는 거 하나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답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답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들이 있어요. 정답 선지로보다는 오답 함정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 벗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그쵸 여러분, 벗는 중이다가 정답으로 나오려면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벗고 있는 중인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안경을 착용 중인데 removing glasses 한다거나 자켓을 입고 있는데 taking off his jacket, 자켓을 벗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오답 함정으로 잘 나오고요. 나가는 중이다. leaving, 떠나는 중 혹은 exiting, T 액센트 살리면 exiting 하겠죠. 그래서 나가는 중이다. 이런 것도 그냥 안에 얌전히 있는데 나가는 중이다. 오답 함정으로 주기 좋아라 하는 어휘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얘네는 오답으로 잘 나오는 애들로 좀 기억을 해놔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주어에 가해지는 동작이 없을 때 being 이게 무슨 뜻이었는데 되어지고 있는 중 그죠? being installed 설치 당하고 있는 중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사진에서 가해지고 있는 진행 중인 동작이 없으면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답은 결정적인 한마디만 이게 오답으로 만드는 한마디만 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주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 충격적인 영국의 그녀가 발음을 해줬어. 그분 아시죠 여러분? 목소리가 그녀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뭉개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얘기를 해줘요. shrub 하고 shrub. 우리가 주어가 이렇게 관목 이런 거죠. 관목, 작은 나무, 키 크지 않은 나무를. 그래서 shrub 하고 주어를 못 들었을지언정 뒤에서 만약에 is being cut 이렇게 얘기하면은 shrub이 지금 잘려지고 있는 거 없는데 했으면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밧줄. 근데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요? rope is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하지 않고 rope is 하면서 발음이 넘어가죠. 그래서 rope is를 rope is가 뭐람? 하면서 주어를 또 못 들었어. 그래도 여러분 뒤쪽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오답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들어서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로 가지 말고 뒤에 한마디라도 주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도 특히나 이런 사물 주어들이 어렵게 나와도 뒷부분에 한마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오답으로 버리고 정답을 남긴다. 이렇게 우리 파트 1 접근을 해주시면 오늘처럼 어려운 애들도 공부만 해주셨다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럼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오늘 아주 속도가 5G 슉슉 빨리 갔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문제를 먼저 프린트가 돼 있죠. 거기 문제를 정확하게 세 문제 훑어놓고 기다리면서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이미 문제가 프린트 돼 있으니까 막 천천히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답을 말할 건데 이렇게 주면 물론 고맙지만 그렇게 천천히 주지만도 않는단 말이죠. 오늘 굉장히 빠르게 줘서 우리가 프린트된 문제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확히 스키밍, 훑어 읽어 놔주시면 좋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훑어 읽으라는 게 약간 한 번 더 짚어주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한 세트로 있죠. 한 대화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 퀘스천 1이 남자가 왜 이사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건 남자는 이사를 하는구나. 뭐 ABCD에 남자가 뭐 이번에 돈이 없어서 회사 가까이로 가려고 뭐 이런 게 써져 있어. 그런가 보다. 그다음에 퀘스천 2. 여자가 suggest, 제안하는 게 뭐냐? 아, 남자는 이사를 가는데 여자는 너 이사 가는 애한테 이러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 그런 게 좋겠다. 뭐 남자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남자가 뭐 생각해 볼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더니 아무튼 남자랑 여자랑 걔네들 둘이서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거를 하자 이렇게 마지막에 할 거 이거를 여러분 일단 새 순서가 남자는 이사하는 애 여자는 제안할 애 그리고 이제부터 얘네들은 대화가 끝나고 할 일을 마무리로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이 얘기를 해주겠구나 이걸 정확하게 훑어 읽고 가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백지 상태로 듣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훑어 읽어 놓고 가주시는 게 정말 빠를수록 더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난도 핵심 문제 오늘 정말 어려웠던 건데 이런 문제들이 매번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속도도 빠른데 또 이렇게 어렵게도 나오셨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질문에 question 1에 이제 mainly discussing 하면서 what are they mainly discussing? 주제가 뭡니까?를 물어봐요. 두 번째, 남자는 직업이 뭡니까? 남자는 뭔지 몰라도 아무튼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회사가 파는 것.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는 뭔가 파는 걸, 그죠? 팔고 있는 제조업 하는 분입니다. 이걸 봤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데 두 번째 남자의 직업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남자 직업 물어보는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전체 대화 관련 문제 안에 넣어줍니다. 5가지 주제 뭐냐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목적 뭐냐 그 다음에 남자 직업이 뭐냐 장소인데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리고 일하는 근무 장소, 직장이 어딥니까? 이렇게 5개지는 여러분 전체 대화 관련 문제입니다. 파트 3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 얘네가 어떤 전체라는 게 초반에 나와서 끝까지 변함없이 쭉 가는 거거든요. 그죠? 주제는 초반에 나와서 끝까지 쭉 남자 직업 같은 것도 대화의 초반에 나와서 끝까지 쭉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주겠다? 답을 한 문제, 두 문제. 자, question 1 답이 땅. 그리고 기다리다가 중간에 땅.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답이 따당 하고 따당 하는 그런 이제 스피드로 준다는 거죠. 주제와 동시에 직업. 혹은 심지어 직업을 먼저 주고 내가 직업이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주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애들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 기출 변형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싶습니다. A, B 이렇게 간단하게 줬고요. question 1은 주제. 주제가 뭐냐? 일정을 다시 잡을 건데 약속 일정을. 그 다음에 give a warning. 내가 뭔가 그 경고를 주려고 about the weather. 날씨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려고. 그쵸, 우리 7월 내내 지금 기상청과 눈치 싸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렇게 워닝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남자 직업 이렇게 전체 대화 관련 문제일 때 남자 직원이 real estate agent 해서 부동산 중개인 B에 weather forecaster 해서 날씨 그죠 기상 예보 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두 문장인데 엄청 긴 두 문장을 한번 들어볼 거거든요. 지금 남자 직업이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한번 2개 캐치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세요. I have you scheduled for an 8 p.m. tour of the house on Bradford Avenue tonight, but unfortunately it appears that a heavy blizzard will start about an hour before that time. I don't want to make you drive in unsafe conditions, so I have canceled that appointment. 네,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을 들으면서 순서가 아예 바뀌어서 뭐부터 줬어요? question 2부터 얘 직업을 심지어 내가 누구다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유추할 수 있는 정답의 근거가 될 만한 걸 살짝 흘려주어 놓고는 그 다음에 결국 주제 뭐가 나온 거였죠.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I have you scheduled. 내가 너 일정을 잡아놓은 게 8 p.m. tour of the house 하고 나온 거.
안녕하세요 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종로의 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7월 11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hackers.co.kr 또는 네이버 창에다가요 해커스 토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해커스 우리 사이트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더 많은 토익 정보들 여기서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난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11문제 정도 등장했고요. 일반 의문문이 8문제, 부가 의문문이 2문제, 평서문 2문제, 선택 의문문 2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요거 합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딱 20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문제, 21문제니까 얘네가 대부분의 난이도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Part 2는 난이도가 점점점 내려가고요. 이렇게 평서문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평서문은 우리가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평서문이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라는 거죠. 일단 스크립트적으로 볼 때는요. 물론 당연히 발음적으로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왠지 오늘 같은 경우는 발음도 굉장히 깔끔한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들으셨으면 분명히 요거 난이도 중 정도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힘내주셔서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이 정도 난이도는 중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분명히 달성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문제 풀이 포인트 보시면요. 의문사에 일단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문제 이상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문사로 시작하는 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소에 공부하셨어야 되고요. 당연히 yes나 no로는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한국어는 다른 언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된다. 그냥 정답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의문사로 물어봤는데 오늘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의문사로 시작했는데 yes, no 또는 뭐 sure, of course 이런 거 들어가면 얘는 오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발음과 같은 발음이 또 등장합니다. 오답입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들, 즉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익혀라가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얘는 문제죠. 문제를 풀어갈 때는 또 공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발음 나오면 같은 발음 나오면 오답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라고 거꾸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긍정이나 부정 표현이 나올 때도 있지만 간접적인 응답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 할 일 있어. 그 말은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뉘앙스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나 할 일이 좀 있어 라든지 아니면은 모두가 갈 거야. 모든 사람이 참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몇 명 참석하니라고 물어봤는데 모두가 참석한데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더라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두가 간다면 몇 명인지. 근데 우리는 몰라도 어쨌든 전체 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읽죠? schedule이라고 합니다. schedule은 우리 유행이 지났어요. schedule은 기본이고 schedule 영국 호주식 발음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야? 오늘 예를 들면 촬영 누구야? 근데 누구야? 임세훈이야 라고 딱 말할 수도 있지만 저기 스케줄표 봐봐, 쉐줄표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거기 봐라는 또 일종의 간접적인 응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정의문문은 부정의문문과 같습니다. 거꾸로 부정의문문은 긍정의문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그냥 주어랑 동사 위주로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는 언어별로 이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숙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 부드러운 뉘앙스가 되죠. 그런데 숙제 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 조금 공격적인 말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어쨌든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우선 주어, 동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의문문은 뭐냐? 끝에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거예요. 근데 얘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요거 빼고 그냥 앞에 있는 몸통 문장을 일반 의문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 그렇지 않니? 오늘 날씨가 좋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일반 의문문과 동일하다가 되겠네요. 자, 일반 의문문에서도 yes, no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yes, no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yes라서 정답이고 뭐 no라서 정답이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yes, no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몸통 내용을 보시는 거고요. 자, part 2는 정답만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나머지 보기들을 침착하게 들어서 거기서 정답이 없으면 내가 못 알아들은 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확실한 정답이 있으면 오케이 하고 가주시면 되겠죠. 요런 속어법도 여러분이 자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오면 세모도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처럼의 100%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우리 논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미나에 등록하고 싶지 않니? Do you want to enroll? blah blah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선에 do you want to 해도 되지만 don't you want to 해도 됩니다. 왜? 하지 않니니까 부정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너 등록하고 싶니?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미나라는 표현은요,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뭐 그 다음에 컨퍼런스, 컨벤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딱딱딱딱 놓고 행사들을 구별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럼 토익을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얘네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의든 컨퍼런스든 컨벤션이든 그 다음에 뭐 워크숍, 세미나, 트레이닝 다 상관없이 사람들 모여서 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로 paraphrasing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art 2뿐만 아니라 3, 4에서도 이 정도 paraphrasing은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기본적으로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미나 갈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워크숍에 다녀왔어. 즉 세미나나 워크숍은 같은 거니까 너 갈래? 나 갔다 왔어. 난 이미 갔다 왔다 라는 안 가도 된다라는 대답인 거고 여기서는 yes, no가 써있지 않죠. 굳이 대답한다면 뭐겠어요? no가 되겠죠. 갈래? 아니 갔다 왔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하고 싶지 않니? 안 하고 싶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다르다는 거죠. yes, no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긍정으로 가자고요. 등록할래? 아니 갔다 왔어. No 라고도 우리가 계산을 거꾸로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공부할래?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신입 직원들을 위한 훈련이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지금 너한테 가자고 했는데 내가 쓸데없는 대답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스위트룸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아 이건 좀 꼬진 호텔인가 봐요. 그죠? 스위트룸인데 에어컨이 안 된대.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The air conditioner isn't working.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work이란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이 기본이긴 하지만 기계가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일이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괜찮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시간이나 장소를 약속할 때 that'll be working for me, that works for me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일해요가 아니라 나한테 괜찮아요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에어컨 안 되잖아요. 근데 토익은 뭐 토익이라기보다 영어는요 단어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관된 상황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토익은 아나바다거든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씁니다. 고장 났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뭐 하겠어요? 고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장났다가 되면 고친다라는 보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껐다 켜보세요.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에어컨이 안 돼요. 껐다 키세요.
물론 되게 형편없는 응대기는 해요. 그러면 일단 애매하면 세모를 쳐보자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수리 기사를 보내준대요. 아 고장 났으니까 고쳐야 돼. 고치기 위한 엔지니어라든지 테크니션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친다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고장 났다라는 표현은 고친다라는 표현과 서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에어컨 버리세요. 뭐야 이건 절대 토익에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서요. 깸방 언제 갈 거야? 아, 물론 요즘은 깸방 가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좀 밀폐된 장소를 좀 피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옛날엔 저도 친구들하고 많이 갔거든요. 야, 언제 갈 거야? When are you going to blah blah. 여기 언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 언제 갈 거다라는 시간이나 날짜, 요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롤플레잉 게임이 좋아. 전혀 상관이 없죠. 언제 갈 거냐라는 말하고 상관이 없었고요. 프로그래밍 배우고 있어도 당연히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오답이니까 남은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도 일단 얘는 정답입니다. 이거를 소거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제 갈 거야 그랬더니 아이 토익 먼저 해야 돼. 그 말은 너 언제 갈 거야? 그 말은 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토익해야 되니까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못 가 라는 말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아 먼저 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못 가라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국어적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친구들하고도 대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결국 우리말로 잘하시는 분이 우리말로 표현을 금방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이 토익도 금방 졸업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한국어 잘하신단 말이죠. 이 정도 다 이미 이해하셨단 말이죠. 이 패턴을 익히셨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맞추시면 될 거예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급식 메뉴 뭐야? 아, 급식 먹은 지 오래됐죠, 우리? 자, 근데 급식 메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the menu for 뭐 lunch 이런 식으로 점심 메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나는 밖에서 먹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밖에서 먹을 건데 나는 아무래도 급식 먹을 것 같거든. 메뉴 뭐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죠. 자, 칠판에 급식 쉐줄이 있어 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는데 칠판 가보면은 알 수 있어 라는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로 물어봤는데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가면 돼, 다른 데 가면 알 수 있어 라는 표현은 몰라요 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단순히 I don't know 정답 될 거예요. 오늘 메뉴 뭐야? I don't know. 몰라. I have no idea.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칠판 가봐. 아니면 뭐 쟤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라요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chedule 미국식 발음입니다. 영국 호주 애들은요. schedule이라고 하죠. 아까 이제 종훈쌤하고 했었던 이 총평 처음 라이브에서도 제가 schedule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핵심어예요. 핵심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급식 메뉴 뭐라고 했는데 어제 돈가스 먹었다는 시제가 맞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저녁에 나랑 밥 먹기로 한 거 아니야? 오, 이거 한 거 아니야? 부정 의문문이죠.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요거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야, 너 밥 먹을래? 나랑 이거예요. 나랑 밥 먹을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랑 밥 먹을래 그랬는데 야, 나 19시부터 21시까지 토익 공부해야 돼. 나랑 저녁 먹을래? 나 이때 공부해야 돼. 이게 가끔씩 등장하는 패턴인데 사실 어떤 이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 19시에서 21시가 딱 저녁 시간이죠. 우리 보통 저녁이라고 하면 한 6시나 7시쯤부터 이제 한 9시, 10시 정도를 저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저녁에 예를 들면 뭐 이브닝에 토익 공부해야 돼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녁이라는 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한 거예요? 이런 시간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이라고 했어요. morning 할 때는 뭐 아침 시간, 아침 뭐 8시부터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그 다음에 오후라고 하면은 이제 12시쯤부터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시간으로도 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딱 여러분이 포착을 좀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토익 공부해야 되란 얘기는 다시 한번 나 할 일 있어서 같이 못 먹어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너 깸방 언제 갈 거야랑 비슷한 패턴으로 정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 2번입니다. 저녁에 나랑 밥 먹기로 한 거 아니야? 아, 나 그 사람이랑 밥 먹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익에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는. Part 2는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누군지 모르는 him, her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그 여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래 누군가 있겠지 약속 미리 했나 보다 라고 되게 관대하게 생각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토익할 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모르면 오답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밥 먹기로 한 거냐? 그래 배부르다.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의 항상 드림카입니다. 포르쉐를 어디서 살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So where can I purchase the Porsche? 좋습니다. 자, 어디서 살까라고 물어봤어. 난 이미 사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비싸지 않아도 좋은 차들이 많아. 아니야. 이런 말 안 중에. 난 이미 사기로 마음 먹었어. 비싼 차 살 거야. 답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한 달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이건 말 되겠죠. 야, 얘 친구한테 제가 야, 나 포르쉐 살라고. 그랬더니 야, 너 차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그 말은 얼마 안 됐는데 왜 바꿔? 벌써 바꾼다고? 라는 놀라움을 표현한 거죠. 놀라움. 그 다음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되묻기거든요. 되묻기는 종종 정답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주 사용된다기보다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패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물어보면 대답해야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 평소에 대화할 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래? 그게 왜 먹고 싶어? 너는 그게 싫어? 그거 왜 물어보는데? 봐, 지금 친구들끼리 질문만으로도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고정관념으로 물어보면 답해줘야 된다. 요것만 조금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무야호 이거는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 하더라고. 이렇게 줄여 쓰면은 젊어진다. 그래서 저도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해봤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검색해보세요. 자, 7번째입니다. 세훈쌤 오답 노트가 몇 개 안 남았네요. 몇 개 안 남았다는 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Not enough something. 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토익은요 되게 착해요. 만약에 회의할 때 자료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같이 보라 그래. 그냥 없어도 돼. 화면만 보라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없으면 복사합니다. 더 만듭니다. 여기서도 지금 뭔가 안 남았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별로 없네. 그랬을 때 당연히 추가로 더 만든다. 아니면 만약에 사올 수 있는 거라면 저기 가서 사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답이 제공될 거란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토익적인 패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 노트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라는 거죠. 더 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이 줄임말 요즘 되게 맞들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픕니다. 뭐 이 배고픔은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냥 저도 사실 보기 만들면서 너무 쓸 보기가 없어서 그냥 한번 써봤어요. 자, 다시 한번 없으면 더 만든다라는 개념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오늘 Part 2 벌써 지금 8문제째거든요. 패턴이 8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좀 제가 Part 2에 좀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뭐 평소에도 진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익히셔서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비록 오늘은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패턴들을 기억하셨다가 맞추셔서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Part 2에 좀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총평 강의 패턴
익혀주시고요. 자, 토요일 날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What are you doing on Saturday?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토요일 날 뭐 하세요라는 거는 토요일 날 쉽게 시간 있으세요겠죠. 말하는 의도 자체가 점수 잡는 Hackers.